본주님이 약장 자물통과 열쇠를 고동진에게 주며 일렀다. 나한테 두나 심정수에게 두나 똑같다. 고동진이 가지고 가서 심정수에게 전해줘라. 원래 심정수란 황치익의 경세광고문 사건 때 인정상관이 장성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의 신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라 응답한 것이다. 그러하거늘 여기서는 마치 두 사람인 양 말씀했으니 독자 제위께서는 잠옷 의심스러운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정수를 깨끗이 가라앉은 마음, 즉 잘 바루어진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병든 마음을 다스려 잘 바르고 보면 다 심정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란 이렇게 맑게 가라앉히고도 또한 항상 열고 닫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고동진은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를 하여 상당히 얻은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마음을 능히 열고 닫는 중용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인정상관이 그에게 자물통과 열쇠를 주어 그 심정수를 단속해주고자 했던 것이다. 뒷날 그가 이 나라 불교의 무슨 종파를 만들고 허랑한 꿈을 꾸다가 세상을 떠난 것은 바로 그 자물통과 열쇠의 교훈을 저버렸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본주님이 유완종 문도에게 말하였다. 애쓴 것 몰라준다고 한탄해선 안 돼. 애쓰면 덕이 되고 복이 되어 돌아와. 너희들은 몰라도 신명은 잘 알아.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산어른이 오면 방우가 간다. 이는 옛날에 최영단에게 들려준 말씀과 같은 말이다. 즉, 이 땅에 장차 호랑이를 표방하는 지도자가 나와 저 방우의 세력을 몰아내게 되리라는 말씀이다. 그 호랑이 지도자는 바로 인정상관의 이상을 실현할 내응상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 방우들을 우리의 도덕으로 교화시킬 위대한 성자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를 맞이하려면 과연 어찌해야 하겠는가. 먼저 마음을 바르고 땅 하늘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대략 그러한 연우의 향을 피우고 길을 닦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인정상관의 가르침이 전해오고 있으니 그 호랑이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본주님이 김순예 문도의 손을 만져주며 자상히 훈계하고 말하였다. 이를 잘 보아. 나를 따라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워. 건곤지불이야. 자신의 돈은 천지간에 오직 하나라는 뜻이다. 6월 23일 오전 본주님은 내응집을 다녀왔다. 로령으로 왕래에 힘이 들 때였으므로 이를 걱정하여 갈 때는 김갑발의 부인이 없고 가고 올 때는 여진이가 없고 왔다. 이에 본주님이 이 여문들에게 말씀하기를 갔다 왔다 하느니 언제 갚을꼬 하였다. 같은 날 본주님이 한 영자에게 말하였다. 내응 찾아와라. 한 영자는 자신의 시아버지 김우석, 김경산을 내응이라 여기고 있었다. 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응님 경상도에 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기준이 처갓집, 기준이 안악집, 담쳐놓은 앞에 내응 있다. 이로미루와 내응은 이미 그 당시 세상에 태어났으며 처가와 이웃에 사는 집에 있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6월 금음께 날짜미상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후답주 술을 한 통하고 또 한 옴백이 주며 말하였다. 정하늘 및 약방에 가져가라. 본주님은 5년 전인 기축년 겨울에 김우석으로 하여금 작은 집 한 채를 사게 하고 그 집을 정하늘 및 약방이라 부르고 그곳을 장차 병든 세상을 다스리는 장소로 상징하여 공사를 보아왔다. 본주님은 후답주를 보내라 한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사흘만 되면 문을 닫고 방울을 합친다. 그리고 다시 진지를 들면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는 장차 호랑이 지도자 내응이 출세하여 쾌속한 정사를 행할 것을 이룬 것이다. 즉 빠른 시일 안에 잠시 나라의 문을 닫고 방어의 세력을 뭉뚱그려 몰아낸 후에 그것들도 살게 되고 우리도 살게 되는 도를 편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인정상가는 후천 개벽 시대의 공사를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 나갔다. 하여 그날 문도들에게 말하기를 장고방 해체한다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말하기를 공상집 해체한다 하였다. 솜리가 어른을 찾아뵈었는데 그때는 이미 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다 한 후였다. 본주님은 솜리에게 말하기를 좀 늦었다 하고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어디로 가야 편할꼬? 명을 내리시면 명에 따라 봉행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본주님은 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리로 하더니 법방과 감나무 사이로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기를 1시간 정도 하다가 돌아가자 하였다. 본주님은 방 앞에 이르러 들어가려다 말고 솜리에게 말하였다. 약방에 가서 장화, 닭을 가져와라. 하여 솜리가 장화를 갖다 드리자 본주님이 장화에게 수박과 쌀을 주었다. 이는 마지막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솜리 이규환에게 우리 민족의 웅혼한 장래를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본시 진서로는 수박을 석과라고 썼고 미국은 미리견 또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 하면서 미자를 넣었었다. 인정상가는 서양과 미국을 상징하는 그 두 가지를 조선의 유서가 담겨 있고 국경이 지켜지는 상징인 닭에게 먹였다. 즉 이로써 우리의 거창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본주님은 김순예 문대에게 말하였다. 불은 다시 싹이 나는데 사람은 말밖에 없어. 또 김순이 문도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남이 잘못하는 말이라도 잘 들으면 듣는 사람이 복이 되니 마음 잘 먹어. 어느 날 본주님은 김원곤, 정도영, 문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병이 많이 나겠지. 사람이 많이 죽겠지. 부지런히 설쳐라. 너희가 가는 집은 너희 얼굴만 보아도 살고 말만 들어도 산다. 이는 아마 후천 개벽시대가 오기 전에 큰 병겁을 겪게 될 것임을 말하는 듯하다. 이달 6월에 본주님이 서보산 원장에게 모악산 계룡봉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계룡봉, 연맥 아래 주위 땅이 지상 천국이다. 그리고 문도들에게는 방우 진단이를 가리키며 측은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제 진단이를 누가 사랑하고 누가 불쌍히 여길고 진단이는 내일 하였는데. 본주님은 김재홍, 김유섭, 문도에게 말하였다. 천하일을 내가 바루어서 태평이 되어 살기 좋을 거요. 본주님이 분홍색 명주옷을 입으시더니 그 옷을 벗어 손수 뜯고 검정물을 들였다. 그리고 옷을 다시 만들면서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옷이 끝나면 제를 모실 테니 준비해라. 이날 오후 7시경 손수 만든 검정 옷을 입고 재물을 마당 한가운데 차려놓은 후 동서남북을 향해 절을 하였다. 그런데 북쪽에 대해서는 사배를 하며 북방수위라 이르고 한참 동안 신호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 이려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내일 당장 검정 옷을 만들어 입어라. 이튿날 김동규, 유문혁, 문도 등이 어른댁에 이르니 마당에 채상이 그대로 있었다. 하여 이들이 청주를 일배 올리자 본주님이 음복하였다. 7월 15일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신명 낯을 잘 익혀야 잘 산다. 그러자 익살맞은 문도 하나가 나서서 말하였다.
신명이 보여야지요. 너희는 몰라도 신명은 잘 알고 있느니라. 본주님이 원장에게 말하였다. 태을 많이 하면 속에서 불 올라와. 대구에 사는 문도 하나가 본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도통을 주시소마. 그래야 안 하겠는교. 그러자 본주님이 산에서 공부한 사람 다 어쩌고 하고 잠시 틈을 두어 말하기를 줄 때가 있어 하였다. 본주님이 김연중 문도에게 이르기를 나 어디 좀 갔다 올 테니 진단이 파무하고 집 잘 봐 하였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진단이는 오래오래 살아서 지 볼일 다 봐야 할 터인데 밥도 많이 주고 잘 보살펴 주어라 하였다. 가을 어느 날에 본주님이 원장을 불렀다. 본주님은 원장을 욱방으로 데려가 금을 그어서 어떤 형상을 설명해 보이면서 시멘트로 만들어라 하였다. 한 사람이 넉넉히 눕고 남을 만한 야트막한 단을 만들라는 말씀이었다. 이에 원장이 명에 따라 봉행하였는데 그 용도를 알 수가 없었다. 10월 어느 날 본주님이 김동규에게 물었다. 세상이 언제 좋아지겠는가? 올해가 되겠는가? 명년이 되겠는가? 하여 김동규가 대답하였다. 오래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나? 본주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리덕원 문도가 본주님을 찾아뵙자 본주님이 손을 펴 보이며 말하였다. 내 손 나수어라. 낫게 해라. 내 손 먼저 나수어라. 이에 리덕원이 마치 침을 빼어 놓는 신용을 하니 본주님이 말하였다. 다 나았다. 서진화 문도가 인사드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양춘 3월 호 시절에 음매유고 꽃 피거든 내가 오마. 12월 어느 날 본주님이 찹쌀 한 말과 참깨 고물을 조명덕에게 주시며 떡을 만들어라 하였다. 하여 조명덕이 떡을 만들어 올리자 본주님이 그 떡을 세 몫으로 나누어 내응집, 약박, 지우왕집에 각각 보내며 이르기를 잘 대접해라 하였다. 본주님이 솜리 이규환에게 명하였다. 열쇠를 찾아라. 이에 그가 어른께 얼른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무슨 열쇠를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열쇠를 찾지 못하고 다시 어른 앞에 나타나자 본주님이 재촉하였다. 빨리 열쇠 찾아라. 이에 그가 신고를 하고 재차 찾아보니 바로 빤히 보이는 본주님의 손그릇 속에 있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 올릴 수 있었다. 한데 며칠 후에 본주님은 또다시 열쇠를 찾으라는 명을 내렸다. 하여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이번에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12월 8일 본주님이 아침 일찍 반직고리와 베개를 챙기시며 측근의 시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응집으로 가. 내응집이 내 집이다. 내가 타고 갈 가마를 가지고 와. 이에 추종자들이 그 전에 만들어 두었던 가마를 대령하자 본주님이 그 가마에 오르면서 김순이와 리영이 문도에게 말하였다. 같이 타자. 우리 집에 간다. 본주님이 가자고 한 집은 내응집, 고동진의 집이었다. 본주님이 그 집에 도착하여 청수상 앞에 좌정하자 원장파, 주장파, 원지방파, 세 집의 남녀 상관진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본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쌀이 있거든 흰죽이라도 끓여. 이에 원지방 측에서 흰죽을 한 그릇 끓여 본주님께 올렸다. 그러자 본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눠 먹어라. 문도들은 다들 머뭇거리고 있었다. 네 일이길래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본주님의 음성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에 세 집에서 온 문도 수십 명이 그 죽을 한 술씩 고루 나누어 먹었다. 그로부터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본주님은 먼저 있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하였다. 이에 추종자 몇 명이 그 앞에 나가 조심스레 품고하였다. 집에 가셔야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인정상가는 노령으로 기력이 쇠진해 있는 터였으므로 판단이 흐릿해진 것처럼도 보였다. 이에 추종자 몇 명이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집에 가셔야죠. 그러고는 어른을 거의 억지로 가마에 모시다시피 하여 본래의 댁에 이르니 본주님이 문지방을 두 손으로 짚어 밀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그때 누군가가 또 억지를 쓰다시피 하여 어른을 방으로 모셨다. 방에 따라 들어가 앉은 사람들은 대개 새집의 부인네들이었다. 남자는 임시회관과 정기병 두 사람이었다. 다른 추종자들은 다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본주님은 문 밖을 내다보며 말하였다. 내응 왔는가? 내응와 안 보이노? 그러면서 내응을 몹시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리영이는 원지방에 연락하여 김경산, 김우석을 오게 하였다. 리영이는 평소에 김경산이 내응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산도 자신을 내응이라고 생각해왔던지 의관을 정지하고 왔어 어른께 인사를 하고 어른 앞에 꿇어 앉았다. 그런데 인정상관은 여전히 밖을 내다보며 말하였다. 내응와 안 보이노? 이에 리영이가 어른의 무릎을 흔들면서 말하였다. 내응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자 인정상관이 김경산의 얼굴을 빤히 보며 말하였다. 어제 내응 아니네. 어찌니가 내응이가. 그리고는 다시 방 밖을 내다보며 말하였다. 내응와 안 보이노. 김경산은 부끄러운 얼굴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추종자들은 어른의 공사를 마쳐 드리기 위해 말하였다. 웃방에 오셨습니다. 그제서야 본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그래. 18. 탄핵을 선포합니다.